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에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다면 반드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온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잘 작성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관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선입견에 따라서 조서의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관이 당신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그 내용이 바로 조서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만약 받게 됐다면 조사관의 그러한 피의자라는 선입견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인의 진술이랑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상황 이런 것들을 객관적 자료로 조사관한테 제시하는 건데요.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답을 모두 조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사관이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줄여 그 문답을 조서에 적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 적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조서를 보고 잘못되거나 수정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잘못된 내용이나 뉘앙스가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물어본 질문을 고칠 수는 없고 본인이 한 대답만을 고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 즉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조사관이 혹시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냐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이거나 비꼰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녹화나 녹음을 무조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녹화나 녹음을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 조사관이랑 피의자가 대화한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게 피의자한테는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는 꼬투리 잡힐 염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점은 사건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변호사에게 반드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